자, 반갑습니다. 디오수학학원 박계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6학년도 10월 덕후 미적분 가치 전문항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뭐 평이했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28번이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한 문항을 버리고 시작했다면 오히려 시간이 조금 충분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같이 한번 그럼 23번부터 볼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4x분의 lnx 플러스 1인데 얘 x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시면 x분의 lnx 플러스 1이 1로 가니까 0으로 가시면 x 플러스 4분의 1, 4분의 1로 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4번.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어진 곡선에서 t는 2분의 1일 때의 dy dx 값 물어봤는데 일단 이 녀석 각변환부터 해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t제곱 되죠. 자, 그럼 dx dt를 구했을 때 자, 미분합니다. 그러면 사인 2파이 t제곱 곱하기 4파이 t 이렇게 나올 거고요. t는 2분의 1일 때 그 값은 2분의 1 집어 넣으시면요. 사인 2파이 곱하기 4분의 1 되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1 이쪽 집어 넣으면 2파이. 자, 그 다음에 dy dt 보시면 dy dt는 6t 더하기 2파이 코사인 파이 t가 되죠. 이거는 t는 2분의 1일 때 얼마입니까? 얘는 3 더하기 2파이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되면 0 되니까 3만 남아요. 그러면 dy dx는 얘분의 얘가 되면서 2파이 분의 3,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5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bn이 6일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의 값이 얼마냐? 자, 그러면 얘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cn이라고 쓰고 an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bn을 지우겠다는 생각으로 an 제곱을 나눠주시면 bn은 an 제곱분의 cn이 되고요. 집어 넣으셨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 곱하기 an의 제곱분의 6cn이 되겠습니다. 6cn? 아니죠. n의 6제곱 cn. 자, 그러면 어차피 cn은 6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처리해 주는 게 관건인데 an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변 제곱해 주셨을 때요. an의 제곱은 2n제곱 마이너스 3n의 제곱보다는 크고 2n제곱 더하기 3n의 제곱보다는 작죠. 그 다음에 a의 2n도 살펴보시면 n에다가 2n 넣으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다 2n 들어가면 4n제곱 되니까 8n제곱 마이너스 6n 보다 a의 2n이 크고 얘보다 8n제곱 더하기 6n이 더 크다가 되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건 얘랑 얘랑 곱한 것보다 크고 얘랑 얘랑 곱한 것보단 작다. 그리고 그것을 역수를 취하면 얘네 둘이 곱한 것 분의 1보다 크고 얘네 둘이 곱한 것 분의 1보다 작다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 냄새를 맡았겠지만 샌드위치 정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쪽만 보면요. 이렇게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2n제곱 더하기 3n의 제곱 곱하기 8n제곱 더하기 6n 이것 분의 n의 6제곱 cn이면 분모에 지금 4차 곱하기 2차가 있기 때문에 6차 얘랑 6차니까 개수비수렴 그러면 4 제곱 받았으니까 4 곱하기 8 32분의 1 곱하기 cn의 수렴값 6 되면서 얘는 16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 익스포넨셜 x 코사인 x와 x축 및 두 직선 마사분의 파이 4분의 파이로 둘러싼 부분을 밑면으로 한 입체도형이 있다.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입체도형의 부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저 녀석 제곱해서 적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x 코사인 x dx 지수함수랑 삼각함수의 곱이니까 부분 적분을 할 거고 그랬을 때 반복되는 것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미분할 녀석, 얘가 적분할 녀석 되시면 그 코사인 적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리 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x 되니까요. 더하기 사인 x
적하시면 exponential x dx. 여기 마사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먼저 좀 계산을 해 놓으시면 4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 2분의 루트 2 exponential 4분의 파이 되고요. 마이너스에 마사분의 파이 집어넣어도 2분의 루트 2 exponential 마사분의 파이. 그럼 얘만 이제 처리하시면 될 텐데, 자, 얘도 다시 한번 부분적분 하겠죠. 부분적분 하시면 그 했을 때 sin x 적 exponential x 마사분의 파이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미 하시면 코사인 x 적 하시면 exponential x dx. 자, 그러면 이 녀석 계산을 해주시면은 sin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exponential 4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sin 마사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더하기 2분의 루트 2 exponential 마사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 이 녀석한테다가 마이너스 이 녀석 해서 얘가 된다는데 얘가 얘랑 똑같다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시면 2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랑 더한 것에 2를 다시 나눠주시면, 절반 나눠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얘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면서 2분의 루트 exponential 4분의 파이 2개 더한 거니까 루트 exponential 4분의 파이가 되고 그거 2로 나누는 거니까요. 2분의 루트 2 exponential 4분의 파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볼까요? 1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sin 제곱 파이 x와 직선 y는 t분의 1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 sin 함수를 0서부터 1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 반주기짜리를 제곱시켜서 보겠다. 그러면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생기기를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파이고 y는 t분의 1이 t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녀석 최대값 1보다 작은 데 있게 되겠죠. 그럼 둘이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했을 때 이 선분 길이를 지금 ft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선분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이 녀석들의 x좌표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 알파라고 하시면 점 b는 자동으로 대칭 썼을 때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러니까 ft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얘 빼기 얘가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1 마이너스 2알파입니다. 자, 그러면 f't라는 것은 얘 그냥 결과적으로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d알파 dt가 되죠. 그럼 얘를 얻어내는 게 관건인데, 자, 우리한테 이제 알려져 있기를 알파에서 함수값이 t분의 1이다. 즉, 사인 제곱 파이 알파가 t분의 1이다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에 의해서 d알파 dt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한테 이제 t는 얼마를 집어넣으라고요? 17 집어넣으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t는 17을 집어넣으시면 사인 제곱 파이 알파가 17분의 1일 때를 찾겠다네요. 자, 그리고 얘 이제 미분을 하셔야 d알파 dt 나오죠. 미분을 하시면 이 사인 파이 알파 곱하기 코사인 파이 알파 곱하기 파이 곱하기 d알파 dt가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t는 17을 집어넣으면 여기 사인 파이 알파가 이때 얼마가 되는 거냐? 어차피 알파를 지금 사인 양수인 쪽에다가 잡아놨기 때문에 사인 파이 알파가 루트 17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 루트 17분의 1 되고, 자, 코사인 파이 알파가 이때 얼마인 거냐? 직각삼각형 그려주시면 루트 17 여기가 1 깔리니까 여기가 4가 되면서 코사인은 루트 17분의 4죠. 루트 17분의 4. 그럼 여기에다가 2파이까지 곱하고 d알파 dt 했을 때 17분의 1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7제곱분의 1? 아니죠. t에다가 17 집어넣으니까 17의 제곱분의 1 되죠. 그러면 루트 17 곱했을 때 17이니까 이렇게 해서 날아가면 결과적으로 d알파 dt라는 것은 이렇게 8알파 밑으로 내려가서 17 곱하기 8알파? 8파이죠? 8파이 분의 1이 되는. 자, 그러니까 이거 구했잖아요? 집어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집어 넣었을 때, 쌤이 지금 뭔가 계산을 실수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마이너스 있었다, 그쵸? 여기 마이너스 있었어.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지 뭐. 그럼 집어 넣었을 때 요 마이너스가 요 마이너스랑 만나서 없어지죠? 그러면 2 곱하기 이 녀석 했을 때 17 곱하기 4파이 분의 1 될 테니까 68파이 분의 1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을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exponential 3fx 마이너스 3 exponential 절대값 fx 플러스 2는 x를 만족시킨다예요. 그러면 지금 x가 나왔다는 데에서 역함수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요 식이 fx라는 녀석을 exponential 3x 마이너스 3 exponential 절대값 x 플러스 2라는 함수한테 fx를 집어넣은 식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fx의 역함수가 가능한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 봐야 하니까 절대값을 벗기고자 x가 0 이상일 때와 x가 0 미만일 때를 찢어서 볼 건데 0 이상일 때가 exponential 3x 마이너스 3 exponential x 플러스 2고요. 음수일 때는 exponential 3x 마이너스 3 exponential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그럼 각각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를 봐야 하는데, 자, 이 녀석 우리가 미분해가지고 보신다 그랬을 때 얘 미분을 하면 3 exponential 3x 마이너스 3 exponential x고요. 그럼 얘는 3 exponential x로 묶었을 때 exponential 2x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요. 요 녀석이 또다시 인수분해가 되기를 exponential x 플러스 1에 exponential x 마이너스 1인데 x가 0 이상일 때 보기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고 얘는 무조건 양수지만 얘마저 지금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0 이상인 쪽에서 항상 0 이상인 거라서 이 녀석은 0 이상 쪽에서 계속 증가하는 녀석이 돼요. 다만 0에서의 미분계수가 지금 얘 때문에 0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0 이상 쪽에서 0에서 미분계수 0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봅니다. 얘 미분하시면요. 3 exponential 3x 플러스 3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뭐가 됐든 간에 얘 양수니까 양수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얘도 음수 쪽에서 계속 증가하는 녀석이 돼요.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미분 가능 얘기를 할 거라서 미리 이 녀석의 0에서의 미분계수 살펴주시면 6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쫙 하고 미분계수 6으로 탁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어서 이 녀석 자체가 역함수가 있고 그 역함수가 바로 fx였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i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x라는 것은 i의 인버스 x다.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fx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 거고요. 이때 그러면 여기 미분계수가 0에서의 이 왼쪽 미분계수가 6분의 1짜리가 되겠죠. 이 녀석이 미분계수 6짜리였으니까. 그리고 이 녀석 뒤집어 버리면 여기 미분계수 0짜리였기 때문에 순간 완전 발산하는 미분계수를 가진 이런 녀석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아마도 fx의 그래프로 그려질 거다. 요렇게, 그쵸. 이렇게. 자, 그런데 조건을 이제 읽어보시면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gx에 대해서 가조건 g1은 리미트 x가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fx의 제곱분의 x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x가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fx의 제곱분의 x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우리는 fx에 대해서가 아니라 ix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ix가 역함수고 그러니까 ix 집어넣으면 x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 x를 i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x가 0보다 큰 데에서 t가 어디로 가냐를 봐야 하는데 얘가 지금 ix였거든요. 그럼 x가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그럼 t도 0보다 큰 데에서 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t가 0보다 큰 데에서 오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집어 넣어지면 t 제곱분의 it가 됩니다. 근데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it는 누굽니까? 얘죠. 자, 그러면 얘로 바꿔 써주시면은 exponential 3x 마이너스 3t로 할게요. 3t 마이너스 3 exponential t 더하기 2고요. 그럼 얘가 수렴하는가를 보려면 분자를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자, 얘가 근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얘가 exponential t 자리에다가 1 넣으면은 지금 0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되기를
exponential t-1에 exponential et에다가 마이너스 exponential et 생기는데 없어져야 되니까 더하기 exponential t, 상수항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주시면 뒤쪽이 다시 한번 인수분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식이 뭐가 되냐, 얘가 exponential t 더하기 2, exponential t 빼기 1로 되잖아. 그래서 exponential t 마이너스 1의 제곱, exponential t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t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t는 0보다 큰 데에서 쏘겠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서 제곱을 시켜주시면 얘가 1로 날아간다고. 그럼 얘는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가는 거니까 최종 극한이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G1은 3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더라. 그런데 이 가조건은 여러분들 나조건 해석하다가 다시 한번 올 건데요. 가조건에서 이게 괜히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0보다 큰 데에서 오게끔 했을 때 x랑 fx랑 이런 분수형 극한에서 수렴하게 되려면, 0이 아닌 값 수렴하게 되려면 fx가 2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래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될 거라서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보시면 이제 함수 hx가 정의되기를 0보다 작은 데에서는 x로,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gx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함수 f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우리는 hx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범위 나눠서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자, 이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어차피 hx가 x이기 때문에 fhx는 그냥 fx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건 명백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x가 0보다 클 때를 볼 건데요. 0일 때는 왜 안 봅니까? 0일 때는 잘리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살펴야 돼요.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부터 보면 이때는 hx가 gx니까요, fhx는 fgx가 되고, 그럼 이 녀석도 이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gx라는 것은 미분 가능했던 4차 함수고 이것을 지금 f 안에다가 합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fx를 잘 보시면 이 0이라는 스팟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그러면 gx의 치역을 fx가 자신의 정의역으로 받아서 관찰을 했을 때 얘가 담겨져 버리면 미분이 불가능한 게 생겨버리죠. 즉, 이 gx는 얘 왼쪽으로 떨어지면 안 돼. 왜 왼쪽이야? gx의 최고치 한계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x 0보다 큰 데로는 무한대로 이렇게 쫙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무조건 잡히니까요, gx 치역이.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gx가 일단 0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럼 얘가 0이 돼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요 얘기를 x는 0일 때 할 거라서 x는 0일 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x는 0일 때를 볼 건데, 자, 그러면 일단은 연속이어야 된다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x가 0보다 작은 데서 올 때는 fhx가 fx고요. 맞죠? 그 다음 x가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는 f의 gx가 됩니다. 그럼 이랬을 때 연속인가? 0 집어 넣어보시면 f0인데 얘 0이고요. fg0가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f0, 0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fx가 0이 되는 곳이 0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연속입니다라는 데서 알 수가 있기를 g0가 0이어야 합니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를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미분 가능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제 x가 0보다 작은 데서 올 때 이거니까 미분을 해보시면 f'x 되고 0 집어넣으면 되죠. 어차피 f'제로가 됩니다. 근데 f'제로라는 거 fx가 ix의 역함수였기 때문에 i'의 f0분의 1 되는데요. f0 0이라며. 그래서 i'0 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얘가 얼마였어요? 6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바라봐야 하는데, 자, gx가 0에서 0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미분해가지고 0을 집어넣으면 프라임 제로가 떠요. 근데 프라임 제로가 여기에서 지금 발산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미분해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얘가 나와야 하는데 발산을 꺼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도함수를 통해서 미분계수를 찾을 게 아니라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찾아주셔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찾기를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x-0분의
fgx 마이너스 fg0. 근데 fg0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나 이거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f를 알고 있었다면 집어넣어서 뭐라도 할 텐데 f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gx가 여기 끼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gx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gx를 주고 gx 다시 없애는 식으로 쓰고 원래 있던 x를 쓸게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내가 뭐 할 거냐면 gx 여기 gx 잡혔으니까 내가 gx t로 치환할 거란 말이야. 그럼 t분의 ft가 되고요. 자, 이때 x가 0보다 큰 데에서 오면 gx 당연히 0으로 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남아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 리미트 t가 뭐 0보다 큰 데에서 오든 작은 데서 몰라요. 어쨌든 0으로 가는 것에서 t분의 ft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 알죠. gx가 지금 양수 쪽, x 양수 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0보다 큰 쪽에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데에서 오면 gx 무조건 0보다 큰 데에서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쓰면 물론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ft라는 것 자체가 0보다 큰 데에서 오는 데에서 t로 나눴을 때 t와 ft가 이렇게 분수형 극한에서 얘가 수렴하게 되려면 아까 우리가 가족권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ft가 누구였다고요? 얘였다고요, 얘. 그럼 얘 이렇게 집어 넣어줬을 때 exponential t-1의 제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exponential t-1의 제곱이 딱 잡혔으면 t분의 exponential t-1이 걔가 1로 가고 exponential t-1이 하나 남으니까 걔가 얘 때문에 0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값 수렴을 하려고 하면 fx가 몇 개 필요했다고요? 2개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이 2개를 만들고자 어떤 작업질을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내가 지우지 말걸.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지금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gx 하나로만 나누면 이렇게 됐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가 제곱되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제곱되는 걸 원한다 그러면 나는 gx에 대해서 조작질을 할 거라서 자, f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여기 조작질을 해서 f가 2개 있는 것처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분모에 gx의 차수를 올리는 건 바보죠. gx의 차수를 올려버리면 여기가 커질 거 아니에요. 여기가 2개처럼 보이려면 gx가 아니라 gx에 루트 씌워준 걸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셨을 때 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기를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gx가 어차피 0 이상 쪽에 잡힌다면 물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했지만 암튼 양수 쪽에서 잡힌다는 데에서 루트를 씌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의 극한을 취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상태에서 g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을 리미트 t가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루트 t분의 ft가 되고요. 곱하기 어차피 존재하니까 극한을 쪼개 써주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x분의 루트 gx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녀석을 잘 보시면은 자, 이 녀석 우리가 이것을 앞서서 가족권에서 해결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f를 없애고자 t에다가 it를 집어넣었었죠. 어차피 t가 0보다 큰 데에서 오면 it도 0보다 큰 데에서 오는 거였어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t에다가 내가 ix를 집어넣어 주시면 이 녀석을 리미트 x가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루트 ix 분의 x가 되고 이것에 곱하기 이 녀석이 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이것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볼게요. 그럼 얘를 잘 보시면요. ix라는 게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이 녀석이었다 그랬잖아요. 집어넣으시면 루트를 받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exponential t-1의 제곱이 루트를 받아서 얘는 절대값 exponential x-1의 루트 exponential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런데 x가 0보다 큰 데에서 오면 exponential x가 어차피 1보다 크니까 절대값 벗겨주고 이렇게 잡히시면요.
이것을 지금 x 분자 깔아놓고 극한 쏘셨을 때 요렇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루트 1 더하기 2인 거니까 루트 3이 되면서 얘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극한을 갖게 됩니다. 존재하죠. 0이 아닌 값 존재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녀석의 극한까지 곱했더니 뭐가 됐다예요? 6분의 1 됐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답니까? 6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존재해야 된다는 데에서 다시 루트 gx라는 거는 어차피 4차 함수 루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에서처럼 하면 되겠죠. 분모에 0이 있고요. 그러면 얘가 x인수 하나짜리니까 얘도 x인수 하나 잡혀야 됩니다. 그럼 gx라는 게 x를 두 개의 인수 가지고 있어야 루트 밖으로 나와서 x인수 하나 만들겠죠.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gx가 그러면 x제곱을 인수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이거 곱하기 g1x라고 쓰셨을 때 자, 이 녀석은 극한 되기를 리미트 x가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제곱이 루트 받아서 절대값으로 나올 텐데 0보다 크니까 그냥 x 되면서 x 약분 그럼 남는 건 g1x가 되죠. 어차피 그런데 g1x 자체도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 녀석 함수값으로 대체되셨을 때 g10가 6분의 루트 3이어야 돼요 라는 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gx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첫째, gx는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둘째, g10가 6분의 루트 3이다. 셋째, 가족권 g1이 얼마입니까? 3이다.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였으니까 gx를 그냥 얻은 겁니다. gx는 x제곱에 dx제곱으로 시작할 텐데요. 더하기 ax 플러스 여기에 지금 6분의 루트 3이라고 하면 이 녀석한테 1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 집어넣으셨을 때 1 더하기 a 더하기 6분의 루트 3이 3이다. 그래서 a는 얼마다? 2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뭔가 계산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계산 잘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저기 지금 루트 t 집어넣었고요. 루트 ix 됐고요. 지금 익스포넨셜 x-1에 여기가 지금 루트 익스포넨셜 x 플러스 2가 됐죠. 그럼 x 0보다 큰 데에서 올 때 얘가 1로 가니까 그쵸? 1로 가니까 루트 3분의 1 되죠. 그리고 루트 3분의 얘가 지금 극한이 그럼 루트 3분의 1이 됐으니까 루트 3분의 1 곱하기 얘 했을 때 6분의 1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데에서 이 녀석의 극한이 6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되고요. 6분의 루트 3. 야, 여러분들 죄송해요. 지금 집어넣을 때요. x제곱한테만 루트 취했다. 그치? 그래서 g1x도 사실 루트 남아있는 건데 그러면 루트 g1제로가 6분의 루트 3인 거니까 g1제로가요. 36분의 3, 즉 12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요. 여기 지금 12분의 1로 다시 바꿔 써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3 된다.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12분의 1, 12분의 13 더하기 a가 3인 거니까 a는 12분의 2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기를 g-2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주시면 4 곱하기 4 마이너스 여기다가 2배 하셨을 때 6분의 이렇게 쓸까요? 12분의 46 되죠. 이거 더하기 12분의 1. 그러면 요렇게가 마이너스 12분의 45가 되니까 3으로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5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계산되시길 4분의 1이니까요. 4배에서 그 값은 1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 답은 3번이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0에서 살펴보길 이런 식으로 극한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이거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gx가 과연 0이 돼도 되는가? 0보다 큰 데에서 똑같은 논리로 가능합니다.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니까. 자, 이게 왜 그랬던 거냐면 이 녀석이 오른쪽에서 올 때 얘를 지금 2개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를 2개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식으로 극한 처리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8번이었고 좀 많이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제 칠판 지우고 2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9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R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면 A는 R의 N제곱이고요.
급수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합니다. 이거 공비는 수렴 범위 안에 들어가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k의 사인 2분의 k 파이 절대값 시켜서 급수 취하겠다죠. 그런데 지금 사인이기 때문에 얘 짝콜이 필요하고요. 마침 또 1서부터 2n까지니까 짝콜 구분해가지고 더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 안에 들어오는 거 홀수 번째입니다. 그럼 a의 2k-1 절대값 사인에 2분의 2k-1 2k-1 파이 더하기 짝수 a의 2k 사인에 2분의 2k 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사인의 2분의 홀수 파이는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것을 절대값으로 싹 다 1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쪽에 남는 거 사실상 a의 2k-1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사인의 k 파이, 즉 정수 파이에서의 사인 값이니까 0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니까요. 즉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k-1이 되고요. 이 녀석은 1- 공비의 제곱분의 첫째 항 r 이걸 데리고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실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쪼개서 계산을 해 주실 건데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를 k는 1부터 n까지로 바꾸고 홀수 번째부터 보면 절대값 a의 2k-1 사인의 2분의 2k-1 파이 더하기 짝수 번째 절대값 a의 2k 사인의 2분의 2k 파이. 자, 이랬을 때요. 지금 뒤에 보시면 얘도 또다시 사인의 정수 파이 됐으니까 또 0됩니다. 그럼 얘만 남는데 이번에는 얘가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실제로 이걸 깔아보면 k가 1일 때는 절대값 a1만 되는 거고 k가 2가 되면은 여기가 2분의 3파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절대값 a3 이런 식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부호가 교차하면서 절대값 a의 홀수 번째 항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얘도 수렴하기를 어디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에. 자, 이번엔 공비가 그럼 뭐가 되냐? 이렇게가 공비 r제곱짜리인데 마이너스를 붙기로 한 거니까 마이너스 r제곱 공비죠? 1 더하기 r제곱 분해로 바뀔 거고요. 절대값 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1-r제곱 분의 r이라는 게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저 녀석 1 플러스 r제곱 분의 r입니다가 되는데 r입니다. 절대값 r입니다가 되는데 지금 얘 양수죠. 얘 무조건 양수죠. 그런데 얘한테 음수 곱해서 얘 나온다는 데에서 r이 음수였다죠. 그럼 r이 음수라고 하면 얘 내가 마이너스 떼주시면 이렇게 만나서 없어질 거고요. r 지워지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이제? 크로스해서 계산하시면 5-5r 제곱은 4 더하기 4r 제곱 되시고 넘어오면 9r 제곱이 1이다 라는 데에서 r 제곱이 9분의 1이 되는데 r이 음수인 거 알고 있죠? r은 3분의 1이다. 자, 그러니까 an이라는 녀석은 사실상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더라 라는 게 됩니다. 그럼 물어보기를 시그마 n은 n부터 무한대까지 an이 p분의 1보다 큰 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p의 개수가 몇 개냐예요. 자, 그럼 시그마 n은 n부터 n까지 n은 n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하기를 1 공비 마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분의 am이 분자에 깔릴 건데 am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지금 m제곱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자연수 p에 대해서 p분의 1보다 크도록 하는 m이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m이 홀수라고 한다면 얘가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해 하는 m은 일단 무조건 짝수여야 돼요. 근데 짝수인 상태에서 요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수 자체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 분의 1보다 계속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p가 m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2밖에 안 된다죠. 제일 큰 녀석만 얘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m이 2일 때, 즉 3분의 4분의 9분의 1은 p분의 1보다 크지만
m이 그 다음 짝수인 4일 때는 3분의 4분의 81분의 1은 p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p를 찾는 거고요. 그러면 3약분, 12분의 1이 p분의 1보다 크다는 데에서 p는 12보다 커야 되겠고, 자, 여기서 약분하시면 이렇게 27, 그러면 108분의 1이 p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데에서 p는 10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p의 개수니까요. 108 빼기 12 해주셔서 총 96개가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인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프라임 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열린 구간 -a서부터 a까지 해서 fx는 증가한다. 그럼 이 구간 내에서 프라임 x는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를 좀 보시면 a제곱의 exponential x제곱입니다. 얘 우함수고요. exponential a제곱 x제곱이니까 얘도 우함수예요. 왜 우함수 살폈을까요? 구간 자체가 우함수 형태잖아요. 얘 우함수라는 데에서 나 왼쪽 오른쪽 y축 기준 왼쪽 오른쪽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에서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대입을 해보시면 0 되죠. 그래서 이 녀석 지금 -a랑 a에서 0이 되고 있는 녀석이고요. 우리는 바라기를 요 사이에서 여기에 그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라임 x가 여기에 그려져야 된다라는 데에서 이 최소값이 이 -a부터 a까지 해서 최소값이 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저 녀석을 미분을 해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살펴볼 건데, 자, 이 녀석 미분하시면은 지금 f2'x는 a제곱 exponential x제곱 곱하기 2x 마이너스 2 exponential a제곱의 x가 되고요. 자, 이 녀석은 2x로 묶여서 a제곱 exponential x제곱에 마이너스 exponential a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잘 보셨을 때 얘가 2x라는 녀석이 x는 0에서 부호가 변화하죠. 그러면 얘는 부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려면 얘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지 않고 바로 할 겁니다. 얘 우함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x제곱이 exponential x한테 합성된 거니까 x제곱의 치역을 받아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x제곱이 0 이상이고요. 그러면 exponential x제곱은 1 이상이 되죠. 그러면 얘 최소값이 1이라는 얘기인데 거기다 a제곱 빼했으니까 이 a제곱 exponential x제곱이란 녀석은 최소값으로 a제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려지기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고, 여기 최소값이 지금 a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럼 a제곱과 exponential a제곱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무조건 이쪽이 크죠. 그래서 exponential a제곱이 이렇게 위에 깔리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둘이 만나는 여기랑 여기가 생기면서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이 녀석이 부호를 바꿉니다. 그럼 내가 이 지점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지점도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여기에서 부호가 변화한다라고 하면, 자, 이제 2'x의 부호 변화를 살펴봤을 때 얘는 0에서 얘는 마알파 얘는 알파니까 마알파 0 알파 기준으로 쪼개질 거고요. 자, 2x는 0 왼쪽에서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0 오른쪽에서 계속 플러스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알파 왼쪽에서 얘를 보면은 마이너스 알파 왼쪽에서 얘가 얘보다 커요. 그래서 플러스. 그리고 마알파 지나가면 얘가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계속 마이너스. 그러다가 알파 지나가서 다시 플러스. 그러면 2'x 자체는 마이너스 알파 기준 왼쪽에서 뿔마 곱해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에서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건 프라임 x는 마이너스 알파라는 데서 극소를 가진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이 마이너스 a 오른쪽에 잡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a서부터 마 알파까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개형이 뜨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반드시 바깥에 있어야 되고요. 즉 마이너스 a가 요 사이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마이너스 a가 요 사이에 담겨져 있었다. 이래야지만 증가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라는 것이 얘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반영하면 되겠어요? 함수값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의 이 녀석 함수값 a제곱 익스포넨셜 a제곱이 익스포넨셜 a제곱보다 어때야 됩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익스포넨셜 a제곱 지워졌을 때 a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a의 범위, 양수 a의 범위는 0부터 1 사이다 라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fe는 0이고 양수 a의 값이 최대일 때입니다. 1일 때네요. 그랬을 때 인테그랄 0서부터 2까지 fx를 적분해라인데 지금 프라임 x가 그럼 완벽하게 알려진 거죠. 익스포넨셜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그럼 프라임 x가 알려진 상태에서 얘가 적분이 불가능한 식인데 fx 적분해라 라는 거니까 우리는 숨겨진 1을 찾아서 부분 적분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그적, 미적 하시겠죠. 자, 계산해 볼까요? 적 0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0서부터 2까지 미 하시면 프라임 x니까 저거 그냥 바로 넣을게요. 익스포넨셜 x제곱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2x제곱 하고 적 하면 x가 생기죠. 자, 그럼 이쪽부터 보시면 EF인데요. F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날아가고 0은 얘 때문에 날아가서 0 없습니다. 그럼 이쪽만 남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얘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써보시면 인테그랄 0서부터 2까지 2x제곱 마이너스 x 익스포넨셜 x제곱 dx. 자, 적분하시면요. 3분의 1 익스포넨셜 2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여기 2배를 주시면 이 녀석의 미분한 형태이기 때문에 2분의 1 바깥으로 꺼내주시면 적분하셨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익스포넨셜 x제곱 된다. 그럼 이거를 0서부터 2까지. 자, 2 집어넣으시면은 3분의 8, 2에다가 0 집어넣으면 날아가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고 2 집어넣으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2의 4제곱 더하기 3분의 8, 2 더하기 2분의 1 되시네요. 자,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뭔가 계산 실수를 했는데 자, 지금 어디에서 계산 실수를 했을까요? a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요. a가 1이다. 그럼 2x제곱 맞죠? 그럼 2x제곱 여기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미분해가지고 들어왔고요. 적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거 전개 안 했구나. 그럼 여기 지금 세제곱 되는구나. 그럼 여기 지금 4가 되고 여기 4분의 1 되죠. 미안합니다. 자, 2 집어 넣으시면은 여기가 4네요. 4. 그래서 여기가 지금 4가 되니까 얘가 지금 P, 얘가 지금 Q, 얘가 지금 R이라서 이거 다 더해주시면 날아가고 답은 4가 되겠다. 자, 그래서 28번보다 상대적으로는 30번이 조금 더 해결하기로는 조금 더 쉬운 문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2026학년도 10월 덕후 미적분이었고요. 여러분들 28번 같이 요즘 미적분이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으니까 준비 잘 하셔서 수능 때는 더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